본 영상은 영어 F1 채널인 체인베어의 영상 컨셉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혹시나 복잡한 F1 개념 또는 F1 차량의 기계적인 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체인베어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드립니다. F1의 위켄드 형식을 완전히 뒤흔들 스프린트 퀄리파잉이 다가오는 실버스톤 그랑프리에서 실행될 계획입니다. F1 위켄드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기 위한 FIA의 또 새로운 시도인 만큼 실패작이 많은 FIA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팬들은 반응이 그리 뜨겁지 않습니다. FIA는 스프린트 퀄리파잉을 2021년 시즌에 시범으로 총 3라운드간 진행할 계획을 내세웠고, 계획상으로는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시범을 하려고 했으나 캐나다 그랑프리는 취소, 브라질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캐나다는 영국의 실버스톤, 브라질은 대체 트랙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 형식과 일반적인 위켄드 형식이 차이점이 참 많아 둘을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위켄드 형식에서는 세션이 딱 하나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토요일 각각 대략 60분이 되는 세션 2개로 나뉩니다. 금요일 오전과 오후에 FP1과 2가 이루어지며 팀들은 자유롭게 이 시간을 이용해 차량을 레이스와 예선에 맞게 조정하거나 레이스 페이스 또는 퀄리파잉 페이스를 계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루어지는 프리 프랙티스 3 또한 프리 프랙티스 1과 2와 같고, 오후에는 예선전이 이루어집니다. 예선전은 대략 60분, 총 3라운드로 나눠지고 라운드마다 5명의 드라이버들이 탈락합니다. 마지막 라운드인 Q3에서는 10명의 드라이버들이 최고의 그리드 자리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예선전을 통해 일요일 날 펼쳐질 레이스 스타팅 그리드가 결정됩니다. 레이스 자체는 대략 300km, 총 80에서 120분간 펼쳐지고 10위부터 1위까지에게만 점수가 주어집니다. 레이스에서 가장 빠른 랩을 기록한 선수에게도 1포인트를 주긴 하지만 최소 10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 형식의 기본적인 틀은 일반적인 레이스 위켄드가 똑같습니다. 일요일 날 펼쳐지는 레이스를 빼고 금요일, 토요일 각각 60분이 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다릅니다. 일단 금요일 아침에는 똑같이 FP1이 이루어지지만 FP2 대신 예선, 즉 퀄리파잉이 금요일 오후에 펼쳐집니다. 예선의 형식 자체는 일반 레이스 위켄드와 똑같지만 예선의 결과가 그랑프리 레이스의 스타팅 그리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린트 레이스의 스타팅 그리드를 정하는 만큼 약간 다르다. 또 Q2 때 사용하던 타이어를 레이스 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프리 프랙티스 세션인 FP2가 시작되고, 오후에 이번에 새로 도입될 스프린트 레이스가 진행됩니다. 스프린트 레이스는 일요일에 펼쳐지는 그랑프리 레이스와 형식상으로는 동일하지만 단축된 100km, 대략 20에서 45분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금요일에 펼쳐지는 예선전의 결과가 스프린트 레이스의 스타팅 그리드를 결정하는 것이고, 스프린트 레이스의 결과가 일요일에 펼쳐지는 그랑프리 레이스의 스타팅 그리드를 결정한다. 즉, 금요일에 펼쳐지는 예선에서 1등이 폴 포지션을 따는 것이 아니라 스프린트 레이스의 우승자가 폴 포지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는 탑 3가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1위가 3점, 2위가 2점, 3위가 1점으로 사실상 큰 점수는 아니지만 이번 시즌 펼쳐지는 레드불과 벤츠의 치열한 경쟁에서는 포인트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 펼쳐지는 그랑프리 레이스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몇 개의 작은 규정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 차량의 중요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체 또는 바꿀 수 없는 시기인 파크 펌의 기간 또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예선전 시작부터 일요일 레이스가 끝나는 시기까지였지만 새로운 스프린트 퀄리파잉 형식에서는 금요일 오후 예선전 시작부터 일요일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때 사이에 껴있는 프리 프랙티스 2가 헛되지 않도록 브레이킹과 서스펜션에서 작은 조정 정도는 가능하게끔 규정해놨습니다. 팬들이 사실상 총 하루 반 동안 했던 모든 것을 단 3-5시간 내에 다 해야 하는 만큼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FIA가 파크 펌의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팀들이 예선을 위한 차량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날에 또 새롭게 스프린트 레이스와 레이스를 위한 차량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경기가 더더욱 예측하기 힘들어 팬들에게는 더욱더 재밌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바뀐 규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타이어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일반 레이스 위켄드에서는 팀들은 총 13세트의 타이어를 받게 되는데 각각의 프리 프랙티스 세션마다 2개의 타이어 세트를 반납해야 하고 레이스를 위해 2세트를 미리 정해놓고 다른 때에 쓰면 안되며 Q3 때만 사용 가능한 1개의 소프트 타이어가 있습니다. 즉 남은 4개의 타이어 세트는 팀들이 예선전 때 사용 가능할 수 있으며 예선 때 사용한 타이어들은 경기 때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는 팀들이 12개의 타이어 세트만 받게 됩니다. 프리 프랙티스 1 때 2개의 타이어 세트를 반납해야 하며 프리 프랙티스 2 때는 타이어 세트 하나를 반납해야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펼쳐진 예선전 때는 Q3 때만 사용 가능한 타이어까지 해서 총 5개의 소프트 타이어만 사용 가능합니다. 스프린트 레이스 때는 팀들이 총 2세트의 타이어를 미리 정해놔야 하지만 피트 스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은 스프린트 레이스 때 딱 하나의 타이어 세트를 쓸 전망입니다. 또 레이스 때는 평소와 같이 2세트의 타이어가 미리 팀들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FIA가 그럼 왜 이러한 형식의 위켄드 포맷을 선택한 것일까요? 일단 제 1목표는 돈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위켄드 포맷을 보면 금요일 하루 종일 프랙티스 기간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금요일날 펼쳐지는 프리 프랙티스 기간을 TV로 보는 F1 팬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TV로조차도 많이 안 보는데 돈을 내고 트랙에 가서 보는 팬들은 얼마나 될까요? FIA는 이렇게 티켓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금요일에 예선이 펼쳐지고 토요일날에 미니 레이스 같은 게 펼쳐지면 금요일과 수요일에 티켓 수입은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또 저희 F1 팬들에게도 드라이버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즐거운 F1 위켄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팀들은 사실상 그러면 일요일날 펼쳐지는 그랑프리 레이스에서 원랩 페이스가 아닌 레이스 페이스를 통해 그리드 자리가 결정되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선전이 금요일에 펼쳐지는 만큼 학교 또는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예선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드라이버들이 더욱더 많이 경쟁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형식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한번 보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프린트 퀄리파잉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